안녕하세요, 깍지님들. 패션하우스 브랜드의 세 번째 샤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프라다라고 했는데 막상 오늘 이걸 찍으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샤넬을 좋아하나 봐요.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다 부모님 거예요? 네, 진짜 이거 다 제 겁니다. 진짜 옛날 거는 막 못 찾고 이래서 못 갖고 온 것도 있는데 진짜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가성비를 생각 안 하면 샤넬이 아닐까 할 정도로 여자들한테는 샤넬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사실 코코 샤넬을 생각해 보면 정말 멋있고 혁신적인 여성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불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우여곡절이 그렇게 많을 수 있을까. 고아원에서 살았던 과거가 있고 근데 샤넬은 왜 고아였어요? 전쟁 고아인가요? 아니. 아버지가 굉장히 막 보헤미안 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고 오히려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붙잡고 가정을 꾸리려고 엄청 노력했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애들을 다 버리신 거야. 그래서 그 버린 이후에 샤넬은 아버지와 아무것도 컨택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아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펐지만 그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왜냐면 바느질을 처음으로 배웠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고아원이면서 아이들을 자립하거나 아니면 수녀가 되거나 그런 초이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으로 처음에는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을 갖고도 저녁에는 또 바에 나가서 노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노래를 잘했나? 아니 근데 노래를 또 그렇게 잘하진 않았대요. 그 바에 나간 것도 그렇게 돈을 쓰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극복해서 탈출하겠다. 신분 상승을 하겠다. 그런 열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여자한테 매력을 느꼈던 에티엔 발상이라는 분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약간 첩살이? 애인? 뭐 이런 걸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대요. 그분이 이제 승마를 많이 하셨나 봐요. 거기서도 자기가 막 승마복을 심플하게 만들어 입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되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시크하게 보였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에티엔 발상집에 놀러 오는 친구 알서 카펠이라는 사람이 이 여자를 눈여겨본 거예요. 그 알서 카펠은 그냥 그야말로 본인 위치야. 돈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사업을 할 때 대출도 해주고 그리고 어디다가 매장을 내라고 언질도 줬던 사람이 알서 카펠이에요. 알서 카펠은 코코한테 굉장히 진심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제 샤넬은 쭉 보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했던 것 같아. 그 사람 애칭이 보이였는데 이제 보이백을 만들거든 나중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남자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발판을 만들어준 에티엔 발장 그리고 이제 알서 카펠 사업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사람을 진짜 상류 사회에서 그 꿈을 키워준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공작.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그 집안이 엄청난 집안이잖아요. 막 처칠하고도 친구고. 그래서 코코 샤넬이 처칠이랑도 많이 만났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죠, 삶이. 그리고 지위도. 삶에서는 그런 궤적을 보였고 패션사에서 보면 20세기 초에는 그냥 여자들의 역할이 뭔가 활동을 하거나 돈벌이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여자가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는 옷을 입나. 너무 불편해서 찻잔도 하나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여자들이 다 귀부인이라고 한 거잖아요. 패티코트에 콜셋에 그다음에 옷 한 벌 입을 때도 자기가 절대 못 입고 막 땡겨주고 막 이런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게 여자의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코코 샤넬은 왜 여자들은 저렇게 해야 돼? 근데 마침 그게 딱 떨어진 게 전쟁이 오면서 남자들이 다 전투에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그런 세상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깡봉거리에 모자샵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샤넬이. 깜봉거리에 지금도 있어요, 샤넬이. 거기가 콧대가 제일 높아. 1호점이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샤넬이 많거든요, 파리 안에도. 네. 근데도 에비뉴 몽타뉴가 더 크고 좋은데도 왠지 사람들이 깜봉에 가서 사고 싶어 해요. 클래식한 그런 무드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이 기다리는 게 깜봉이에요, 가면. 근데 그 깜봉에서 1호점을 오픈해서 굉장히 잘 됐었는데 1차 대전이 되면서 도빌에 2호점을 옮겼을 때 부자들이 피난을 와서 바닷가에 있는데 옷은 입어야 되니 바닷가에서도 막 패티코트 입고 막 바닷가에서 막 물이 다 젖고 이러니까 샤넬이 저런 옷을 왜 입지? 이러면서 이제
일을 하기 편하게 돼 있는 뭐 조이지로 만든 수트라든가 이런 거를 발상을 시작하면서 여자들한테 되게 센세이셔널한 걸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부터 콜셋으로부터 해방시킨 어떻게 보면 여성 지도자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코 샤넬이 여자들은 더 이상 이제 온실 속의 인형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 움직일 겸 편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걸 처음 한 여자 디자이너. 처음 여자 디자이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성공을 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진주들이 다 진짜였잖아요. 그러니까 무겁고, 막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은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이러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 사람의 매력이 보여야지 주얼리 같은 것들이 매력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짜로 해도 얼마든지 내 매력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철학으로 가짜 액세서리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것도 진주가 아니에요? 아니죠. 다 저기 글래스 진주지. 예. 그게 정말 그분의 철학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앞으로 오는 세상을 읽는 힘이었는지. 근데 그건 난 두 개 다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든 본인 스스로도 자기의 삶을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바느질을 하다가도 조금 더 새로운 세상을 보려면 바에 가서 노래를 그닥 잘하지 못해도 어쨌든 인기를 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약간 자존심 상하지만 그 에티엔 발장집에 가서도 그 원오브 도즈 속에서도 자기만의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승마도 하고 또 그 승마에 대한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아서 카페를 만났을 때 사실 어떤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하진 않아요. 그거는 사람을 보는 해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과의 신뢰 관계도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아서 카펠이 자기가 돈을 대준다기보다는 은행을 소개해서 융자를 받게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융자가 다 아서 카펠이 뒤에서 도와줬다는 걸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행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위는 보이지만 사실은 그 보증은 다 아서 카펠이 서준 거지. 그만큼 그분은 이 샤넬이 성공할 거에 대한 베팅을 해본 거죠. 근데 거기에 맞게 성공을 했고 그 전에도 매력이 있는데 여자가 성공을 하면 더 매력적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옷도 더 점점 멋있게 입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교계에서 그 코코 샤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을 거고 그리고 충격적인 게 그분이 돌아가셔요. 아서 카페. 교통사고로.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진짜 몇 시간을 걸려서 거기를 갔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 사람을 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뭐 며칠 동안을 검정색 옷을 입고 살았대요. 근데 그 슬픔을 극복하면서 다시 그게 디자인으로 승화돼서 그래서 블랙 디자인. 블랙 디자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그 블랙에 파묻혀서 살면서. 예. 나는 샤넬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뭔가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기면 다 그거를 사업적으로 흡수했던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 러시아 그 왕족들이 망하면서 파리로 많이 넘어오면서 이 러시아 귀족들이 갖고 있는 아주 품격 있는 취미, 향, 막 이런 거에 이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 그때 코코 샤넬도 친하게 지냈던 이제 러시아 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이름에 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은 거야. 브랜드에 대한 이미 이해도가 있었던 거야. 왜냐면 패션에만 심취하는데 라이프스타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는 약간 꽃향기. 옛날 영화 보면 향수 같은 데 보면 막 꽃에서 추출해서 향수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샤넬이 그 알데하이드를 넣어서 훨씬 더 향이 풍부해지게 하는 그런 거를 처음 시도한 게 샤넬 넘버 5래요. 지금까지도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잖아요. 사실 1921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이미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터진 건 사실 마릴린 monroe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릴린 monroe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그 유명한 저는 잘 때 아무것도 입지 않아요. 샤넬 넘버 5 외에는. 근데 이 섹시한 멘트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은 거죠. 고모님은 다 못 쓰셨네요, 아직도. 이거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워낙 크잖아요. 이게 10년도 넘은 거예요. 저기 1921년부터니까 지금 100년이 넘은 향수. 그럼요. 근데도 지금까지도 이 똑같은 쉐입으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똑같은 쉐입이에요? 네, 똑같은 쉐입이죠, 지금도. 네. 그때 이 향수 사업 때문에 아무래도 물량부터 시작해서 생산하는 양이 만드는 옷하고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걸 다르니까 그때는 이제 투자자들이 같이 붙은 거죠. 그때 같이 했던 그 발타이머 집안이
지금도 샤넬 그룹의 오너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나가다가 2차 세계대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이 이제 여기서 약간 코코 샤넬이 비극이 시작되는데 프랑스가 침공당했을 때 자기 조카가 포로가 돼요. 조카를 살리려는 마음에 그 독일군 장교인데 슈파츠라고 불렸던 그분이랑 약간의 관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슈파츠 때문에 풀려났는지 모르지만 그 조카가 풀려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코코 샤넬이 나치의 첩보원이라는 그런 누명을, 근데 이건 모르죠 우리가 누명인지 팩트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슬픈 과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도 프랑스에 묻히지 못했어요. 어디 묻혔어요? 스위스. 그래서 코코 샤넬이 슬픈 건 그렇게 사랑했던 프랑스에, 그리고 정말 프랑스를 알리는 최고의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코코 샤넬은 파리에 묻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10년 정도 스위스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종전 이후에는 또 갑자기 남자들이 일을 하게 되니까 또 여자들이 여성성을 강조하는 이제 남성 디자이너들의 디올 시대가 왔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 사실. 샤넬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내 조국인데 내가 겨우 여자들의 혁신을 만들어서 콜셋을 없애놨더니 갑자기 이제 디올이라는 디자이너가 나타나서 완전 화려하고 허리 잘록한 그런 실루엣이 나오니까 엄청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한번 복귀하는 시대가 54년인데 그때 샤넬 나이가 7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칼을 뽑았을 때 처음 나온 백이 이제 샤넬 2.5. 1955년 2월에 선보인 백이 255 백이에요. 요런 스타일의 백이었는데 장식은 이거예요. 마드모아젤 장식. 아, 이 CC가 아니라? 네네네. 예전에는 여자들이 이 숄더백이라는 게 없었나 봐요. 이렇게 핸드로 왜 저기 닥터백처럼 다들 이렇게 들고 있는데 처음으로 여성들한테 이렇게 백을 멜 수 있는 지금 혁신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트위드 자켓이 이제 처음으로 선보였고, 그리고 투톤 슈즈로 인기를 끌었고,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인 거예요. 근데 파리에서는 또 코코 샤넬 하던 거잖아. 왜냐면 디올이 오히려 예전에 막 콜셋 입었던 그런 룩을 다시 선보이는데 또 샤넬은 갑자기 실용주의로 이렇게 그런 옷을 만드니까 고루하다. 새롭지 않다. 이랬는데 오히려 갑자기 미국에서 터진 거예요. 미국에서 막 혁신적이다 이러면서 뭐 마릴린 먼로부터 얼마나 상류 사회가 샤넬에 열광했으면 케네디 암살당하는 그날 제클린 그 여사가 입었던 핑크 모자와 핑크 수트가 샤넬 수트예요. 영부인까지 다 입는 그런 수트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샤넬은 돌아가시죠. 71년도에 코코 샤넬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78년도 제가 미국 가고 이랬을 때는 샤넬은 뭐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콜렉션이 없었어요. 왜냐면 디자이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되게 샤넬이 78년, 79년 이럴 때는 굉장히 뒤처지고 아무도 안 사고 막 올드하고 그런 브랜드로 취급받았었던 시절이 있어요. 선물 간 브랜드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난 기억해요. 그러면 고모님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게 뭐예요? 제일 오래된 게 이거예요. 83년. 진짜 라거펠드가 처음으로 그 마드모아젤 장식에서 이 CC 장식으로 바꾸면서 처음으로 선보인 클래식 백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칼 라거펠드가 첫 번째 선보인 걸 제가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칼 라게펠트 얘기하시기 전에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건 되게 또 특이한 게 앞뒤가 열려요. 어머, 이게 그러네? 이것도 84, 83 뭐 이럴 때 같아. 그때 얼마였어요, 이런 게? 뭐 한 300불? 300불? 300불이면 뭐 150만 원 정도 했다는 거잖아. 지금 뭐 이런 게 1,800, 1,600 뭐 이렇게 하니까 몇 배 오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 샀던 백들이고, 백들이고. 이것도 되게 오래된 거야. 이거는 90년대? 90년대. 특이하다. 클러치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말려 있는데 요즘 저런 것도 특이해요. 이건 이번에 드디어 새로 나온 마띠 블라지. 이 가장 최근 사진. 가장 최근 따끈따끈 신상. 올해? 네. 며칠 전에 산 거지. 제가 개인 취향이 있다 보니까 뭐 꼭 유명하다고 해서 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샤넬에서 꼭 중요시해야 되는 백이 한 3-4가지 있어요.
코코 샤넬이 제일 처음 만든 2호백. 그 다음에 이제 83년도에 아주 기라성 같이 등장한 칼라 가펠드가 만든 저 클래식백. 그리고 이제 칼라 가펠드가 만든 보이백이 나왔었어요. 샤넬의 사랑했던 남자 이름을 예명을 해서 보이백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칼라 가펠드가 얼마나 샤넬을 사랑했냐면 그 사람의 역사와 그분이 원했던 건 뭔지를 가장 최적의 상태로 녹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이백은 약간 남성적인 백이거든. 하드백. 그다음에 가브리엘이 본명이잖아. 가브리엘 샤넬이잖아. 그 가브리엘 백도 있어요. 칼라 가펠드의 그 철학을 보면 그 당시 핫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크리스티안 스튜어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GD, 제니 뭐 가장 그 당시 핫한 그런 사람들을 그 셀럽 마케팅을 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사실 GD가 활동을 안 한 적도 있었잖아요. 사실 한 10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GD의 감각을 사면서 끝까지 그 샤넬 앰베서더를 지켰던 것도 전 너무 멋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칼라 가펠드가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버진 비아르가 맡았어요. 칼라 가펠드의 오른팔이었던. 그래서 그분이 만든 이백이라는 게 나왔어요. 투투백. 그게 진짜 난리가 났었던,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제니백으로 아주 유명했던, 이게 진짜 사이즈별로 다 나왔었잖아요. 맞아. 이 백으로 오픈런이 다시 시작했다고 봐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2호백. 아시죠? 이거는 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나와요. 이 5백과 이 클래식백에 굉장히 특이한 건 뭐냐면 한 180개 정도 공정이 들어간다. 이 보시면은 뭐 자기들 말로는 여기 중요한 뭐 서류를 넣을 수 있는 지퍼. 지퍼가 있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야? 나 83년에 샀으면. 가죽이고 뭐고 너무 깨끗하지 않아. 진짜 제일 그거는 여기에 립스틱 넣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 수납할 수 있고, 여기도 수납할 수 있고, 여기도 수납할 수 있고, 뭔가 비밀스럽게 군데군데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진짜 제일 감동받는 건 여기야. 이거 지금 핸드폰 넣을 수 있지만 옛날엔 여기다 뭐 버스표를 넣는지. 그런 디테일이. 그러니까 이게 그럼 2호백은 55년도도 이렇게 했다는 거야. 진짜 디테일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난 더 놀라운 건 83년에 샀고 이게 한 2023 이렇게 샀을 거야. 40년 지났는데. 40년 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이 공정을 지금까지 따라 하겠냐고. 난 너무 대단한 거. 가죽 체인에 이걸 꼰 게 아마 매듭으로 수녀님들이 키를 아마 여기다 메고 다녔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영감을 얻었대거든요. 그리고 이 누비는 자기가 말을 탈 때 말 안장 옆에 퀼팅으로 하잖아요. 그 퀼팅에서 영감을 얻었고. 그러니까 샤넬은 자기가 새로운 무슨 경험을 한 걸 흡수하는 게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한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에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 경험을 이렇게 녹여서 자기 사업화 시키는 사람이 있고, 정말 더 좋은 경험을 해줘도 별로 그렇게 감동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나는 샤넬 가방의 그런 역사를 좀 처음 듣는 거야. 핑크는 뭐예요? 샤넬이 굉장히 과감한 시도를 많이 하는 브랜드예요. 네. 사실 칼라 가펠드를 선정했을 때도 사람들이 다 왜 저래 이랬대요. 83년도에? 네. 컬러부터 고장이잖아. 밴디를 오래 하고 있었으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밴디를 하는 사람을 샤넬이 데려간다고? 근데 그분들이 그 칼라 가펠드를 선정했던 이유가 정말 수많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얼마나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했겠어. 그쵸. 근데 칼라 가펠드가 한 번도 샤넬을 카피한 적이 없대요. 다른 모든 디자이너들은 샤넬이 워낙 미국에서 잘 나가니까 조금씩 뭐 퀼팅도 쓰고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도용하는데 칼라 가펠드는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새로운 샤넬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샤넬이 선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해. 사실 퍼렐 같은 경우는 래퍼에다가 조금 스트릿 감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뭐 막 이랬거든. 근데 나도 막 가서 홀린 듯이 샀어요. 이거 뭐 구두, 스니커. 네. 팔에 써있다. 칼 러거펠트가 돌아가시고 버진 비아르가 그다음. 그래서 그분이 지금 25년까지 했죠.
아, 그럼 색 바뀌었어요? 그럼요. 근데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마띠우 블라지가 맞는다고 딱 했을 때 이제 샤넬 끝났다. 다 그랬어요. 우리끼리. 마띠우 블라지는 셀린에서도 일했고 마르젤라에서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칼빈 클라인 잠깐 갔다가 보테가 그분이 왜 망할 거로 생각했어요? 너무 결이 달라서. 보테가 베네타랑 샤넬은 완전 결이 다르니까. 보테가 베네타는 훨씬 더 남성적이고 이렇게 과감하고 사이즈도 크고 막 이래서 뭐라고? 마띠우 블라지가 한다고 이랬어요. 네. 근데 첫 콜렉션에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좀 갸우뚱 이랬거든요. 근데 뉴욕에서 지하철역에서 한 공방 콜렉션을 보고 사람들이 다 와, 뭐지? 이거 좀 달라지는데? 샤넬은 이렇게 해석을 잘했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한 6개월 전이에요. 근데 그 쇼를 똑같이 레플리카 쇼라 그러거든. 네. 그거를 이번에 뽕피드 센터에서 했잖아요. 아, 이번에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제니 네네. 나오고 네, 하고. 맞아요. 뭐, 제니, 뭐, 구교환, 뭐, 틸다 스윈튼, GD, 뭐, 이병헌 씨 다 갔잖아요. 근데 서울이 핫한 거야. 그럼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저는 저녁 디너쇼부터 그 다음날 패션쇼, 그 다음 콜렉션 다 봤는데 네.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 만들었. 왜요? 뭐가 다니는? 이게 클래식 백은 어디 가려면 네. 박스 넣지 않으면 저거 눌려서 하는데 이거는 그냥 눌러서 그리고 이 어깨끈이 체인보다 훨씬 편해. 그래서 진짜 잘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옷도 제가 자켓을 이번에 2벌이나 사봤거든요. 네. 근데 좀 문제는 가격이 아주 사악해졌어. 점점 아주. 그 2개 사셨던 거 뭐예요? 내가 2개 샀다는 거? 네, 보여드릴게요. 우리 50만 파티 아, 때. 네네. 그것이구나. 네. 그리고 이게 이번 이제 콜렉션에 입었던. 아. 근데 이게 샤넬 같으면서도 맞아요. 되게 모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샤넬 같지 않아, 아예 같지 사실은. 않고. 제가 80년대에 산 이게 같은 콜렉션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그닥 이상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나는 대단하다는 거야. 이거는 처음으로 사 입은 수트. 그럼 몇 년도? 다 80년대. 80년대 돈 많으셨나 보다. 요런 거는 90년대. 와. 진짜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GD 입은 거 보고 바로 샀잖아. GD 때문에 산 옷 많습니다. 이런 것도 군복이나 이런 데서 다 영향들을 받는 거거든요. 승마복이나. 맞아. 이런 수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옛날에 러시아 귀족들한테 자수 그런 거를 다 스터디 했대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고 샤넬 옷은 특징이 뭐예요? 공리 봤을 때? 샤넬 옷은 그냥 평상복인데도 굉장히 차려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룩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샤넬을 입고 나갔다는 건 격식을 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자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게 꼭 정장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예. 지금 옷 입은 셋업이 다 샤넬인가요? 치마는 이제 내가 딴 걸 입었는데 오늘 저 신발 샤넬이고 반지는 반지도 다 다 샤넬입니다. 샤넬이에요? 예, 비싼 주얼리. 이게 이제 샤넬이 제일 많이 하는 꽃 모양이잖아요. 카멜리아 시리즈고 이거 리본 시리즈고. 까만색 저 까멜리아?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 다는 거죠. 아. 그게 얼마예요? 좀 비쌉니다. 얼마네? 밝힐 수 없어. 그거 얼마나 돼요? 말씀해 주세요. 안 돼. 말할 수 없어. 자막으로 나갈게. 여기서 제일 애착가는 신발이랑 뭐 이런 거. 나는 퍼렐 신발을 지금도 애지중지하고 있고. 근데 너무 샤넬 같지 않아서 나는 저는 그러니까. 안 살 것 같아. 근데 귀엽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보라색 스타킹 신고 한번 신고 나갔다 사람들이 화면 조정 시간이냐면 빨리 벗으라고. 샤넬 청바지가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이거는 이제 카멜리아 그려서 한 건데 되게 잘 만들어요, 청바지. 색들은 뭐예요? 책들은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샤넬 책을 모은 거예요, 제가. 공부하느라고. 학교 다닐 때 산 것도 있고, 왜냐면 우리가 스토리 공부 많이 하니까 브랜드 히스토리, 미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냥 소장품으로. 저는 이제 코코 샤넬의 그 인생사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암울했던 그런 시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 한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밤에 나가서 노래라도 할까? 뭐 이런 도전 정신? 그리고 어디에 가서도 어떤 남자를 만나서도 어쨌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잖아. 그 삶을 반추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그다음에 꾸준히 노력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경험을 집대성에서 내 일에 녹인 점 그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관찰했다는 거거든. 제가 이제 항상 이 브랜딩 스토리 이야기할 때 그 관찰이 얼마나 중요하고 본인이 가진 것을 녹여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것처럼 샤넬은 여성의 해방, 새로움, 그리고 조금 더 편리함, 우아함. 코코 샤넬이 명언이 되게 많은데 패션은 사라져도 스타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죽었어도 샤넬 스타일은 아직까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발타이머 가문이 그거를 이어서 샤넬 스타일을 보여준다. 이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걸 저는 되게 멋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샤넬은 가격을 너무 올린다. 이거 너무 올려. 마케팅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알고 싶은데, 근데 정말 샤넬을 많이 만들어내면서도 가격을 올리는 게 대단한 마케팅이에요. 진짜 대단한 마케팅이야. 아. 왜냐면 에르메스는 올려도 못 사기 때문에 사실 그게 판매에는 그닥 그렇게 갑자기 돈이 늘어나지 않는데 샤넬은 사실 어느 정도 볼륨을 키워가면서도 가격을 그렇게 올리니까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야 클래식 백 사느니 차라리 기다렸다 에르메스 백 산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면 옛날에 보면 에르메스 벌킨 백이 예를 들어 1200 이 정도일 때는 샤넬 백은 800 이랬어요. 근데 에르메스는 1200, 1300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막 800, 1200, 1500, 1800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는 수준이 너무 안 맞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아 그러느니 에르메스 백 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와 근데 이번에 진짜 마띠오 블라즈가 보여주는 컬렉션에서 여자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지금 백 사려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에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오히려 이번에 샤넬에서 아주 여지없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공적인 영입이죠. 영입이었다. 완전 박수를. 네, 진짜 샤넬 앞으로 샤넬의 미래를 어떻게 보죠? 저는 샤넬 영원할 것 같습니다. 사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바꾼다는 건 장기 이식 수술을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것도 심장 정도가 이식이 되는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즌 만에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화려하게 활활 타오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결정이고 정말 멋있는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샤넬은 당분간 더 멋지게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